이거 어디를 갔더니 움직이더라. 이게 거의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왜냐? 이거 없이도 이렇게 걸어갔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걸 움직이는 것 같은 일이 이거 없어도 이렇게 걸어가면 있었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들고 하는 게 초감각적인 인지에 해당한다는 거는 이게 돌아간 건 초감각적이지 않아요. 움직였으니까. 눈으로 봤는데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눈으로 봤지. 그런데 그 똑같은 원리가 이게 없었어도 일어났을 거다라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린 그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생각만 제대로 하면 뭔가 답을 주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게 진짜 난지 뭔지 모르지만 어떻든 내 머리로 판단작용이 안 나도 답을 줄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풀어놓으면 뭐가 됐냐? 불경이나 성경의 경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내가 공부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도통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도통은 어떻게 도통이냐? 이걸 움직이는 거는 이건 누구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통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는 순간이 도통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순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무지하게 고민해도 명상을 하든 책을 보든 뭐 해도 이게 끄떡거려져서 내 안에 시스템이 있네. 이거 선천적이네. 경험적인 걸 넘었으니까 선험적이나? 이렇게 하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 내용은 도대체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내가 이해한 만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저절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봐. 누구에게나. 그러면 인간은 이 초감각적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걸까? 왜냐하면 학교를 다닌 사람이든 안 다닌 사람이든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면 그냥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이제 있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잘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손이 없든가 하려고 했더니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손이 있어서 점검을 했지만 손이 없으면 안 됐을까요 얘가? 그런 건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손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런 일은 일어났을 거다. 저 사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치로 따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모든 현상을 찾아가는 방식이 다 이래요. 모든 과학하는 자세는 다 이래. 그리고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근데 수학적인 표현이 어떤 면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수학적인 건 가장 합리적인 거고 단순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는 이치에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걸 잘했는데 무슨 도통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원래 도사는 도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할 줄 모르니까 남편이 전화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갈수록 도사가 된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러는데 똑같이 있는 힘인데 자기 할 줄 모르니까 나만 도사야, 이게. 그거 간단해요. 그쵸? 사실 그것도 물어보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적합도 몇 점, 그럼 점수 쉽게 낼 텐데.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적합도 못 물어봐서 점수, 에이, 30점도 안 되니까 안 되겠구만. 다음에 꼭 물어보기 전에 점검하고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놓고 나면 불안한 것 뿐이지 충분한 거야. 나한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원래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한테 이게 다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왜 계속 반복하냐 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게, 존재 못 따지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진행어 쪽에서 B-E-I-N-G 이렇게 하잖아요. being. 이제 그 살아있거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끄떡거려요. 이거를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절에 가서 하면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불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식이 저기 가서 책 보고 저러지. 여러분 책 봐서가 아니죠, 그죠? 이거 하면 불경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꽤 있을걸? 저희는 불경 많이 보긴 했어요? 잠시. 뭐 이게 따져가면서까지 보진 않죠? 불경 본 적 있어? 보긴 봤어? 아니, 안 해내요. 많이 봤니? 그냥 교과. 그것도 내 나이 때보다 낫다. 나는 불경 보는 사람 이상한 줄 알았어. 아, 세상에 볼 것도 많은데 저런 걸 보고 있나. 자,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서 성경 따져가면서 잘 안 보고, 뭐 그냥 보내니까 조금 보고, 또 자기가 해석도 안 내려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감독해주고 뜻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외우는 거지. 근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수록 사실 따지고 봐야 되지. 이게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교는 다 그래서 나뉘는 거야. 아니, 하나님 교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나뉘는 이유가 자꾸 해석 들리고 한 해석이 다 틀려서 그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현상에 대한 것도 바뀌고, 혹시 이런 거 나중에 시간 나시면 오류 테스트나 뭐 할 때 여러분이 입는 옷에다가 뭐 갖다 붙여놓고 이거 해보세요. 그냥 할 때 거기다 뭐 얹어놓고 하고 사람이 그때도 힘 다 바뀌어요. 옷도요, 지한테 좋은지 나쁜지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들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우린 걔네들 이거 따뜻한지 추운지 이런 것만 하고 내 패션에 좋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들한테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 갖다 놓고 우리 테스트 어떻게 하지? 옷은 모르니까 주인한테 해지. 주인이 맨처 하고 거기다가 뭐 하나 갖다 얹어놓고 이렇게 하면 편해요. 사람을 통해서 다 구별이 돼요. 하물며 개나 살아있는 애들 다 되겠죠? 다 돼요. 다. 놀라워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과정을 재밌게 짜기 위해서 처음에 수맥이라는 거 넣어서 생각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해서 풍수의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성국사가 했다든가 옛날에 뭐 몇백 년 전, 천년 전 이럴 때 쓰던 방식을 알려드렸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몇백 년 없어졌다는 게 이렇게 쉽게? 이게 왜 없어질까? 여러 번 하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가르쳐도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믿어졌다가도 어떻게 가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어려운 거는 내 안에 다 있고 가장 흔해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된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되는 것만 알면 사이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누구나 다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 해서 뭐하냐 그러는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최고인데 거의 다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그냥 있어서 몰라요.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무슨 공부를 배웠나? 얘는 배우지도 않아도 다 지가 알아서 해. 이게 도대체 사회생활에서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실 때는 끄떡거리 쳐요. 그런가 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하니까 일주일에 다시 한 번 이 리마인드도 하고 다시 한 번씩 되돌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하고 차이도 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것도 안 돌아가. 돌아가 이것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자전거 많이 타면 처음에 넘어지다 말다 나중엔 안 넘어지고 나중에 타도 좀 서툴지만 잘 되죠. 그거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테크닉이. 그건 테크닉인데 그거까지는 만들어 놔야 후퇴를 안 해요. 후퇴라도 조금 하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기 쉽죠.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아무리 오래돼도 내 안에 있는 확신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서 만유 하나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고, 부처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로 부처가 있고 하는 그분들, 석가나 예수가 가르쳤던 말을 믿는 분이라면 제가 원리만 설명하면 그날 돼야 돼요. 그쵸? 안 될까봐 불안해서 못해. 지금 수명이란 건 이런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 받으세요. 대답 줄 거예요.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이거 걸어갈 때 답을 수명 있는 것을 구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고, 절에 다니는 분은 뭐 그냥 부처는 나무 얘기를 잘 안 선하게 없다니까 그래. 관세음보살은 약사를 약사를 또 관세음보살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수명이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러면 된 거예요. 정말로만 믿으면 돼. 경전이 그러니까 정말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정말 종교에서 정말 그 큰 가르침을 믿는 분은 공부하고 뭐 할 것도 없어. 바로 돼야 돼. 사실 이거는 상대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렇고 어떤 때는 제가 딴 데서 뭐 어떤 때 얘기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신앙이 깊거나 깨달은 분들은 제가 볼 땐 정상적으로 바로 될 겁니다. 해보실래요? 그럼 안 해. 끄떡거려. 근데 해보려고 그러면 안 해. 불안. 근데 정말로 자기를 믿으면 하지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처음부터 테스트를 받으면서 했어요. 딴 사람들이 또 물어가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를 숨겨갖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테스트 받아가면서 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담력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틀리는 거 별도로 하지 마요. 이 공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모르면 자꾸 물어요. 근데 모르면 안 물어요. 모르는데 안 물어요. 자꾸 묻고, 가장 단순해야 돼. 자꾸 묻고, 언제까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답답해도 그 마음대로 설명을 해줘요. 더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냐면, 누구도 대답해주는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정답은 못 찾았을 때. 이거를 철학에서 아포리아라고 해요. 아포리아.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토론에서 정답은 못 찾아도,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정답을 못 찾아도 입구가 문이 없는 곳이래. 아포리아. 근데 문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면 플라톤 그 제자 같은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고, 나중부터 이상 세계가 연출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 불교식으로 하면 공의 세계가 원래 있는 그대로 세계에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와 이쪽의 공의 세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깨닫고 보면 그냥 그 세계가 그 세계라고 그러는데, 저쪽엔 그 세계가 조금 달리 있어 보여요. 이쪽에 이데아의 그림자같이 이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대로 그거야. 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눈에 색으로 보이고 네 눈에 현상처럼 보이지, 이게 본질 그대로다. 이런 거죠. 그 본질 그대로인데 무슨 선악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거지. 제 말씀 이해되고 있습니까? 됐다 안 됐다 하나요? 그래도 괜찮죠? 아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의 어려운 용어를 쓰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가는 건 본질적인 게 여러분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여러분한테 답을 주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게 주체를 놓고 따지면 참나 이겠죠.
움직인 것 자체는 참나는 아니야, 그죠? 이걸 움직이게 한 거지, 그죠? 이거 차이 있어요? 움직인 것 자체는 어쨌든 결과로 드러난 거야, 이게. 정답이든 말든 간에 어쨌든 내 몸의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눈으로 봐서 뭐가 정말 있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증명 방법이죠. 사실은 이게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기초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초보적인 걸 배웠나? 아니야. 초보적인 게 제일 중요해.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누구나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팩트는 이거 가장 최고야. 노벨상 타는 건 그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 밑에 제자 몇 명밖에. 노벨상 타는 이런 거 보면 알 것 같아. 누구 상 탔다는 것만 외우지. 모른다고 사실은 보통 사람은. 전공한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아보면 자기도. 그 원리를 설명해보면 여기 이렇게 깊은 뜻이 바뀌죠. 공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은 그런 거예요. 도통했다는 건 어떤 거냐? 흔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원리가 뭐고 왜 그런지를 알면 도통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원리 중에 여러분 안에 모든 아는 시스템 내재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최고의 진리가 없어요, 사실.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거 하나만 들면 그걸 알 수가 있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이런 도구 하나. 이게 말이죠. 옛날에 이런 거 만들면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기육자를 꺾어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나무 딱 꺾고 부러지고 해서 묶고 뭐 한참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묶으면 잘 안 되겠죠. 요즘에 금속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탕 하니까 정교함은 이거보다 적죠. 왜냐하면 얘는 걸어가다 보면 요 정도 도는 거, 이 정도 도는 거, 이렇게 해서 드는 거 다 차이가 날 수 있죠. 도구가 주어서. 도구가 주우면 칼이 도구가 주우면 훨씬 잘 잘라지죠. 또 좀 덜 자르려면 조금 덜 힘 주면 되잖아. 안 되는 건 팍팍 눌러도 잘 안 되죠. 이 똑같아. 도구가 좋은 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도구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 뒤에 있는 노란 거 신추 같은 거는 많이 쓰면 땀하고 해갖고 이게 파랗게 녹이 슬어요. 이건 스텐인데 아무리 해도 녹이 안 슬어. 이거 진화한 거지. 저희가 그래서 이 스텐으로 주로 많이 만들죠. 이거는 여러분 땀에 안 만나도 안 변해. 안 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스텐의 특징이죠. 그래서 좋은 도구를 선택하면 훨씬 머리를 빨리 돌릴 수 있고 원리를 찾아가는데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도통한다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이러이러한 건데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생각이 공부를 했더니 내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하다는 이 도통한 거예요. 도통한 게 기껏해야 어떤 거 아니야? 자기가 뭔지 아는 거예요. 한심한 건가? 똑똑한 건가? 대단한 건가? 자기가 뭔지 아는 게 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도통하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놓고 보면 경전을 굳이 안 봐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경전이고 그 경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나 예수는 이런 거 안 들고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려면 얼마나 관찰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대단한 거지. 이 시스템을 걸어가는 나를 보거나 먹는 나를 보거나 이걸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석가나 예수 이런 분들의 놀라운 점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상에 숨어있는 최유의 원리를 깨닫는 거. 이게 더 어려워. 가장 보편적인 원리 이걸 깨닫는 거거든. 그걸 해내죠. 근데 우리는 시대가 좋아서 이런 게 있어서 훨씬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공부 제가 석가 몇 년 걸렸죠? 6년. 네, 출가해서 6년 걸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6개월째지, 이제. 6개월째. 그러니까, 요거 제대로만 이해하면
뭐 완전히 이해하는 거 지금부터 또 영국에서 2년 더 걸린다고 쳐도 석고보다 얼마나 빨라 그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그 원리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분들은 더 늘 거고요. 아닌 경우만 해도 최소한 그 놓치지만 않으면 후퇴자는 안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이 박대기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이걸 사랑해요. 오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도안교 의술 일교대 제3주면 이제 다음 주는 제가 해외 나가느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시기도 같이 거행하고 하겠지만 이 많죠? 클래스 세라피, 아로마 세라피, 뮤직 세라피, 치료음악 작곡법, 경락치료법 이게 정신없이 오면 할 거예요. 원래 클래스 세라피 이거 하나도 원래 한 학기 과목인데 우리는 이거 오늘 짧게 색깔 고르는 법을 할 거고 아로마 고르는 거, 뮤직 세라피 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경락치료법이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잘 실습 시간을 많이 투자할 내용이고 뒤에 써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경락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림대로 이제 흘러가고 폐, 심장, 비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대로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건 외부에 들어요. 이게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가서 뭐 뒤져보지 않고도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읽어놓고 보시면 어디 가서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해하는 정도더라고. 오늘 찾아서 쓰는데 이 도면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이거 없어도 되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이런 걸 다 외워야 되고 여러분은 뭐 외우지 않고 하는 법을 해야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하면 선천적이면 선혼적인. 선천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은 힘이 수맥을 찾든 풍수를 하든 의술을 하든 몸을 측정하는 걸 다 해내고 있죠. 여러분 공부 봐요 본 적 없잖아요. 제가 그 힘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쓰는 법만 가르쳐 드리면 이상하게 내가 안 했게 쓴 거예요. 그죠? 택일하는 것도 그랬고 남들이 보면 좀 황당할 것 같아요. 택일도 하고 갑자기 쟤네는 도대체 무슨 도형 숫자 써가지고 치료하는 거 붙인다고 이런 것도 하고 황당해 보이는데 이젠 여러분이 벌써 이거 하고 나니까 별로 황당하지 않죠. 그렇듯해. 그리고 실습 많이 한 분은 벌써 주변에 고치는 분도 가끔 나타나는데 뭐 별로 많이 안 하셨을 거고 이게 가끔 가다가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당연 도장 다닐 때인데 사상체질에 대한 책을 이제 썼을 때죠. 첫 책. 두 번째가 그냥 반지요법 나가는. 그래서 반지요법 같은 거를 했는데 뭐 손가락에 소양이는 여기다 금반지를 끼면 좋고 뭐 이런 거 있는 걸 가지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단순 도장 다니는 있는 동료 한 분이 딴 데 가고 끼웠었대요. 그 다음날 놀라서 전화 왔대요. 야, 난 왜 이렇게 다 몸이 다 나은 것 같아? 어떻게 된 거냐? 뭘 어떻게 돼? 저도 잘 모르지. 이런 좋은 거에다 끼는 게 좋은 건데 놀라면 왜 모른다고 제가 그러냐? 제 처만 아니었으면 거봐 이럴 텐데 제 처는 안 나거든. 제가 좋은 거 그 책에 써놓은 거 다 미리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그걸 드라마틱 효과를 저는 못 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지 하나 딱 끼워주면 침 놓는 것보다 빨리 나고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이 훨씬 빠르고요. 어떤 사람은 침을 찌르는 게 낫고 어떤 사람은 도형 붙이는 게 낫고 어떤 사람은 진짜 비싸게 한 대 때리는 게 낫고 농담이에요. 정말로 한 대 때리는 게 날 수도 있고 달라요. 그러거나 어떤 건 손가락에다 이렇게 힘을 써갖고 쫙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우실 거는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신 것 중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서 해줄 거냐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드려요. 드디어 제가 이렇게 말만 던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무슨 치료법에서 뭘 선택해야지?
나는 뜸을 뜰까, 침을 쓸까, 아니면 침 중에다 도용을 쓸까, 아니면 찔러버릴까. 뭐 자기네 집 식구 찌르는 건 안 잡혀가거든. 자기 식구 찌르는 거. 그래서 뭐 일부러 죽이려고 찌르는 거야 잡혀가겠지만 뭐 그냥 하나 찌르는 거 그 정도 안 가니까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다행히 제가 침 찌르는 거 자체는 침 자리 가지고 찌르는 거 안 가르쳐주니까 딴 사람들이 와도 돌팔인지 모르는 거, 도용 붙이고 이러는 건 봐도 몰라서 잡아갈 수도 없으면 뭔지도 모르죠. 잡아가려면 그게 실력 있는 걸로 인정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돈만 안 받고 하면 별로 문제될 것도 있고. 근데 잘 써서 붙이면 놀랍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 에너지, 골값, 그 다음에는 그런 걸 이용한 경락 에너지 흐름, 또는 뭐 화물질의 흐름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동식물에 관한 거, 털 이런 것까지 다 돼요. 필요한 데다가 붙이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된장, 뭐 다 된장, 고추장, 뭐 다 되죠. 이걸 어디다 쓸 거냐? 간이 나쁜가 간에다 그냥 이런 건 아니고요. 고추장이 있다. 이 고추장은 이 사람 어느 자리에, 지난번에 가장 적당한 데 찾는 거 배웠죠. 일치법 그런 것처럼 고추장이 있다 그러면 테이프에다 가서 넣고 붙여서 좋은데 어디다 대고 붙여줘야 될 거냐? 이렇게 따져서 하면 돼요. 찜질도 마찬가지. 찜질 무슨 찜질법 많이 있죠. 된장 찜질을 할 건가, 고추장 찜질을 할 건가, 아니면 시골에서 쑥을 뜯어가지고 얘를 할 건가, 뭐 등등. 또 여자분들 왜 아래에서 이렇게 떼는 건 뭐라 그러지? 좌욕하는 거. 이것도 쑥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쑥하면 탈을 나요. 그럼 거기다가 뭐 딴 걸 뭘 집어넣을 건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좌욕해도 되고 많죠. 목욕탕에다 뭘 넣을 건가, 뭐 이런 거 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해가면서 해볼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답을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 답을 다 아는 거라고 추정되는 시스템에게 물어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참나의 기본 능력이라고 보고, 이제 두 개가 만나기 시작해서 거기다 대고 물어보고 답을 찾으면 활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참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직은 할만하죠. 여러분이 시험 통과하고 이렇게 아실아실하게 하고는 있으니까. 자, 컬러 세라피부터 한번 해볼게요. 컬러 세라피를 할 때 이제 우선 저렇게 할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를 한번 써봅니다. 여러분 종에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쓰고 나중에 이제 색지를 많이 쓰면 되는데, 뭐 여기다가 뭐 하면 이제 흰색, 검은색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흰색, 검은색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뭐 파란색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여기 없는 거 많이 있죠. 회색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자, 보통은 사상체질할 때 어떻게 하겠죠?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가 소음인한테 이게 힘이 세지고, 파란색, 남색 이게 소양인한테 좋고, 보라 태양인한테 좋고, 흰색 태양인한테 좋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맞는 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색까지가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색종이를 왕창 사가지고 색깔별로 쫙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조금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색종이 요법, 컬러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창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자, 요 정도 써볼게요. 여기서 지금 자신의 좋아요. 건강의 종을 찾아볼게요.
했어? 응. 남색에?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바로 했어? 무슨 색이야 지금? 곤색이냐? 남색이냐? 곤색하고 남색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난 곤색 자체도 이게 헷갈려서. 곤색하고 남색 같아? 좀 다르냐? 이건 남색이에요? 곤색이에요? 거기 곤색이에요? 남색은 여기서 약간 더 보랏빛을 띠네? 파란 더 파래? 곤색이래. 그래서 좀 좋아 그 색. 자, 뭐 하셨어요? 초록색. 원래는 뭔 체질이죠? 소음이었다면 남편이 있다는데? 저는 소음이고요. 네. 아니 남편이 해줬나요? 여기서 했나? 여기서 할 때 그때 네. 목사님이 해주셨나? 아니 저희끼리 그때 실습할 때 그걸로 소음이라고 결정을 주지는 않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나 소음이구나 그렇게 몰라. 그럼 걸 가지고 했을 때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정확하지. 남편이 해준 건 아니죠? 네. 남편이 왜 안 해줬을까? 자, 어디 볼까요? 지금 체질 검사 안 받은 거 누구죠? 다 안 했나? 아니, 하셨죠. 소영님이 안 했나? 소영인 같다고 저번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 자, 일단 주차장 대기. 예. 파란색. 네. 뭐라서? 파란색이 좋았지. 네. 자, 가만있어. 그러면, 자네는 저기 했지?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 하고 제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잠깐. 실제 한번 해볼까요? 검사할게.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차이 많이 나죠? 차이 안 맞는 거는 동작도 이래. 먹는 거 다 차이 나는 거야. 팬이 태양이나요. 그건 안 해도 돼. 제가 손가락이 좀 약해요. 아니 근데 지금 주는 거가 아, 이거 동작으로? 태양이는 이거. 태우면 이게 써져요. 태우기는 이게 써지는 거고. 아, 나 이 연구하느라고 또 해먹었지. 이 공짜로 가르쳐줘야 되네. 태우기는 이게 써지고, 태우기는 이게 써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약해져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소양이 써지는 거죠. 이게 힘 세지는 거죠. 네. 이걸 더 하니까 힘 주세요. 더. 내가 사상체질에 빠졌을 때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어떻게 해도 되고. 이게 사람이 참 별개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애들 앞에 누르니까 힘 차이가 너무 나요. 아이들 아마 소양일 거예요. 주세요. 소양일 거예요. 걔를 나중에 머리카락으로 가져왔어요. 왼쪽. 원래 유진이들 시작한 거니까 그걸 한번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까지. 그리고 지금 해봤죠? 이렇게 하면 힘 세지죠?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이게 진단법이 그냥 다 건강법이에요. 알았지? 힘이 좀 뭐 빠지죠. 그쵸? 남편하고 반들 보내고 나면 이게 이걸 이렇게 좀 빠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빠지. 그리고 소양이 됐죠? 소양일 거야. 태양이 세요? 차이 나죠? 예, 좀 차이 이걸 하니까 좀 차이 나고 지금 이걸로 하니까 이 빠질 때 힘이 조금 이게
신발 힘이 약해가지고. 약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소양으로 이게 빠지고 이거는 강해지고. 소양이. 약간 세지게 느껴졌어요? 이쪽으로 하니까 나 오른쪽으로 할 때요, 그죠? 세지고 예. 왼쪽으로 할 때 약해졌죠. 예. 돈이 몸통 돌 때는 잘 들리나? 네. 오른손 왼손 그거 상관없어요. 동이 좀 첫 번째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때? 첫 번째 몸통은 하고 두 번째는 힘이 안 빠진 것 되나 같은데. 번째. 그러니까 처음 할 땐 힘이 좀 오른쪽 도는 게 힘이 처음에 할때 힘이 빠진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거 아직 동사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오른쪽을 왼쪽이 나중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할 때는 이게 하고 원래 회원이 이거 봐봐요. 한번 더 합시다. 도는 거 한 손가락 해서 두 손가락 있어요. 두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 해봅시다. 두 손가락으로 태우기로 둔하더라고요. 줘봐요. 더 와요. 좀 싸워주셔야 돼요. 돌때 하나, 이게 둘, 좀 셋. 여기 가서 도는 데 있잖아 몸 더 해봐요.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왼쪽으로 더. 돌면 좀 빠져. 두 번을 보여요. 더. 그렇지. 지금처럼. 더. 조금만 더. 좋아요. 더. 손목하고 이제 힘 좀 들어오네. 좋아. 가지 마라. 자, 거기서 왼쪽으로 돌려봐요. 10번. 네.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운동도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됐어요? 네, 다시 해봅시다. 몸 잘하고 손 잘. 하나, 둘, 셋. 몸 잘하는 더. 더 줘봐. 더. 좀 더. 더. 몸 콕 더 세지는 않죠, 지금. 일단. 그죠? 자, 다시 반대로 열어서. 지금 몸 사랑해 주세요 하고 답은 뭐 거의 그거 같아. 확인시켜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야. 자,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왼쪽 두개 나가고 줘봐요. 더. 차이 나죠? 이게 좀 세고 그럼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 소금 이거, 그렇죠. 이거 지금 일부러 두 번째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아까 이거 한점 그 다음에 세고 나면 약해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힘 빠지는 걸 먼저 하고 힘 세지는 걸 뒤에 해야 돼. 그래야 더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야, 되게 올 소양이냐.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이게 동양의 음양오행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특히 음양이 사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한 체질에 속하면 같은 체질은 반드시 힘 빠지는 거예요. 도형이든 음식이든 무슨 색깔이든 이거든. 이게 운동이나 동작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이거 어떤 재수 없으면 이상한 동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발공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밸런스 좋게 자기한테 가는 거지. 그렇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보람이 프리백트 댄스 많이 하셨나? 좋아. 할만하지? 자, 그 자기 체질에 맞다는 게 이래서 건강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다시 좋은 건데 하나보나 검정이나 근데 남색. 자, 빨간 5초 긁어봐봐. 그 중에서 가장 빨간색을 입고 있잖아요. 나쁜 거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기분 전환 해보려고 일부러 빨리 입고 왔거든요, 사실은.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래 옷이 양말에 다 이런 색깔로 저도 바뀌는 거고. 소양 네, 저 소양이네요. 그 소양이는 평소에 남 도와주면서 자라다가 좀 빠질 수가 있어. 입 빠른 소리를 조심해서 해야 돼. 너로 쌓아놓은 점수 한꺼번에 날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소양이는 조심해야 될 게 지혜를 쌓아야 돼요. 입이 경솔하게 나가도 맞는 소리 하면 좀 낫잖아요. 입이 경솔하게 나가도 틀린 소리까지 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아시겠죠? 실력들이 쌓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헬라세라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이런 거예요. 물감으로 만든 색깔하고 빗으로 만든 색깔하고 달라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사실은 이건 빗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이 셀로판지 색깔에다 빗을 투과한 거 같은 색인데 정말 자기 색깔만 빗으로 우리가 얻기가 어려워요. 저거 검사를 해도 보니까 빗으로 하려면 검사도 어려워요. 저게 셀로판을 갖다 놓고 해도 저도 검사하는 사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요렇게 비춰갖고 이 사람도 사고 손을 요로 뺀 다음에 이렇게 검사하려고 했을 테니까 저거 냉정하게 해보려고. 근데 이제 물감이 들어가거나 종이가 되면 어떤 소재로 한 거라 달라. 종이를 무슨 나무에서 한 건지 진짜 소재, 색깔 이런 거 다 관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따져야만 컬러 세라피도 사실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빨간색을 입었는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힘이 덜 빠져. 그러면 빨간색인데 특히 이제 양모로 하면 겨울 옷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캐시미어를 했다. 뭐 이런 거. 저도 목도리를 하긴 하는데 면 목도리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캐시미어를 하긴 하는데 그 색깔이 좀 진한 걸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좀 완화시키는 건데 양모털에다 빨간색까지 했다. 이거는 양털도 안 맞는 데다가 색깔까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빨간색이었는데 이상하게 힘이 있다 그럼 면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그때 누가 더 나쁜 거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아주 건강할 때 그런데 이제 나이도 다 들어가시니까 색깔하고 재질하고 검토하셔서 입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소양인들은 면 좋습니다. 소양인들은 다행히 싼 게 좋은 게 많아요. 면, 그것도 옛날 거, 새거 집어넣지 않은 거. 비율들이고 그래서 색깔로 잘 맞춰서 입는 기존 있잖아요. 실크 좀 소민 시크 속옷. 기존 이거 뭔데? 자, 이제 아로마 세라피를 가볼게요. 아로마 세라피는 이건 많이 안 하는데, 왜냐면 이제 소재가, 우리가 이제 가진 게 적어서는데, 여러분들 요새는 아로마 세라피 많이 하죠? 혹시 하시면서 아로마 세라피는 안 해? 섞어서 같이 발라주진 않아요? 지금 옷 입고 있어요. 아로마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걸 딱 찾으면, 실제로 딱 찍어가지고, 하는 동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나 냄새 맡는데 살짝 하나 떨어뜨려면 한 방울만 찍어도 돼. 한 방울만. 아니면 이런 데 살짝 향수 대신 찍어줘도 이게 치료가 돼요. 아로마 세라피는 원래는 그렇게 해서 가지 솜 있는 거 딱 해갖고 침 대신에 딱 찍어서 다 부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액이거든 그게. 굉장히 사실 공들여서 만든 거고 자연의 선물이잖아요. 잘 쓰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방울만 해도 돼. 살짝. 치즈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있지. 왜 없겠어요. 치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재질은 무조건 관련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많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에 많던데요. 우리 사람이 이제 사갖고 샴푸 쓰는데 이상하니까 샴푸를 만들어 쓰는데 거기 하다가 보니까 이 주요 소재 맨 처음엔 제가 섞어줬는데 요즘엔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섞더라고. 이제 자신이부터 하고. 근데 컬러뿐만이 아니라 소재 같은 거 골라서 예를 들면 뭐 국화에서 뽑은 거냐 아니면 무슨 바카, 페퍼민트 계통이냐 뭐 이런 쪽에 골라서 페퍼민트나 이런 거는 소양이 좋아요. 그것도 이제 더 맞는 게 있으니까 골라내고 아마 한 우리나라 들어온 것도 20종 넘는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아로마 세라피 책을 보면요.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이러다 마지막 가면 참 이상한 짓을 해. 몇 가지를 골라놓고 얘는 아무데나 좋다고 막 써놓고 있어. 무슨 캐모마일 이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아무한테나 좋은 건 아무한테도 없어. 그 인도의 기파? 기자는 만들 뒤는 모르겠는데 그 의성이 있어요. 스승이 그러죠. 누구한테나 약이 되는 10가지하고 누구한테나 독이 되는 10가지를 찾아와요. 100년이 걸려서 돌아와요.
대답이 뭘까요?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TV나 같은 거 보다 보면 무슨 속이느라고 한약방에서 아들 낳느냐고 줬더니 아직도 저기 속는 사람 있나? 그 속는 사람이 더 한심스러워서는 그걸 믿고 가서 지가 뭔데 아들을 낳게 해주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러려니 하고 약 먹는 분은 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맞는 거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홍삼 같은 거 누구한테나 맞는데 요즘에 한의사가 나와서는 홍삼 인삼으로 만든 건데 누구한테나 맞을 리가 있습니까? 하는 의사를 처음 봤어요, 한번. TV 돌리다가 한 사람이 홍삼명에 나올래 다시 돌아왔더니 저게 또 아무한테나 좋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맞아, 홍삼 어떤 사람이 팍 빠져요. 홍삼 파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할 때부터 홍삼은 가공한 거기 때문에 구중구포한 거는 아무한테나 좋다고 거짓말을 했어. 모르고 큰 소리 팡팡 치는 거야. 모른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냐? 나는 무식한 건 죄.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게 죄지. 무식한 게 죄가 아니라 무식한데 아는 체 하는 거 죄지.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공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은 무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참나 공부 왜 한다고요? 참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참나에 대해서 알기 저 쉽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해도가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한테 만나서 그게 도사된 것 같지는 않죠. 같이 들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보면 벌써 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저 희한하지? 남편한테 인정 받아서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그걸 잘 하는데, 자, 캐모마일이든 뭐든 쫙 눌러놓고 컬러 세라피 하듯이 고르면 돼요. 택일 하듯이. 그 택일 할 때 한자 하나 고르고는 도용해서 하나, 날짜 하나 고르는 거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대신 한약은 그래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개를 섞어서 배합 비율까지 들어가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도용. 아로마 세라피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로마 세라피는요, 여러분이 만들어도 돼요. 우리나라는 저것만 많이 유행하잖아요. 효소 세라피 써놓고, 이게 바로 효소를 감, 배, 뭐 이렇게 쫙 써놓는 거예요. 솔잎. 그래 놓고 만든 거 쓰면 정말 여러분은 효소는 이 살아있는 영양의 보고일 수 있어요. 이게. 효소 세라피가 원래 유명해요. 근데 체질적으로 안 따지지. 효소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50도만 넘으면 거의 죽기 시작해요. 60도 넘으면 거의 가해. 그래서 40도, 60도 이 정도 안에서 안 넘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거가 이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 때 사실은 거창한 이름으로는 효소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각종 세균이 들어가서 먹고 싸고 한 것들이 모여서 원래 이제 원재료하고 얽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얘는 깨끗한 줄 알고 먹는 거죠. 발효 상태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백초액 들어보셨죠? 백초. 백초액은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십니까? 백초액은 원래 살충제 이런 걸로 쓴 거예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담아가지고 독성 팍팍 일어나면 그걸로 갖다 뿌려가지고 자연 살충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으려면 적어도 1년 넘어요. 사람이 먹으려면 적어도, 근데 백초액은 왜 백초액일까요? 100가지를 섞는데, 100가지를 섞는 이유는 100가지를 꼭 섞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섞으면 서로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하게 훌륭한 음식이 아니라 대충 괜찮은 걸 만드는 거. 싹 섞여서 좋은 거 나쁜 거 박지죽박죽 되는 거죠. 제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약재 만들듯이. 그러니까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소 같은 거 만들었죠? 식초, 효소.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수한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섞어야 돼. 브랜딩 하는 거죠. 섞는 거를 그러면 숙성이 되지 않아서, 1년이 되지 않아서. 지나서, 네. 지나서 필요한 만큼만 섞어서 흔들어서 먹으면 돼요. 그럼 약이에요.
그럼 한약재 이런 거보다 나을 가능성이 크죠. 원래 살아있는 걸로 하니까. 근데 한약재가 참 희한하게 끓여서도 효과가 있는 거 보면, 끓여서 다른 물질에 가깝게 이제 화합물이 아니고 혼합물인데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참 놀라워. 거기다 팍팍 끓여서 효소는 다 죽이는 건데. 근데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도 어머니 중풍 고친 적이 있으니까요. 또 싹 났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효소는 제가 배합을 할 만큼 많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해봤어요. 예전에 지금 감식초는 정말 맛있게 먹는데, 내가 먹었던 감식초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딴 데서도 그 일본에서 비싸다는 걸 내가 먹어봤거든요. 안 나더라고요. 누가 제가 좋아하는 가져오고, 또 어디서 뭐 가져오고, 몇 군데서 받아봤는데, 희한하게 그 감식초 최고예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었어. 저는 아주 감격했어. 알면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지금 몰라요. 네, 자꾸 열어봐가지고 틀리게. 자, 근데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냈었어요. 그게 정말 여러분 1년 정도 넘어서 독성 다 나갈 거 나가고, 그러니까 한 몇 달 정도 되면은 얘들이 뱉어내는 게 독성이 심한 거야. 그래서 잘 배출시켜서 나가고 얘들이 나오면 한 1년 넘어가면 이제 독성이 줄은 거 가지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잘 먹으려면 3년 넘어야 마음 편한 거죠. 3년 넘어야.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그게 그렇게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재배하는 것보다 산에서 불 뜯어갖고 잘 담는 게 더 낫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잘 담아서 독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조금씩 뽑아가지고 향수 섞듯이 섞어서 쓰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미래의학에 대해 소지가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쫙 만들어 놓고 한 20가지 정도 산에 똑 뜯어 놓고 필요한 만큼만 섞기만 하면 이 열도 가하지 않고 섞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꽤 괜찮은. 이게 누가 잘하면 나중에 의료 동산 하나 만들어갖고 놀며 먹으며 치료하게. 그래서 거기서 마사지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다 해가면서 해주시고. 자, 뮤직 세라피 갑니다. 뮤직 세라피는요, 이거 쉬워요. 이제 뮤직으로 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좋은 노래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환자들이 소리를 못 들어도 이 파동 자체를 전달은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뮤직 세라피 중에 가장 뛰어난 건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모차르트의 화성이 뛰어나서 화음이 뛰어난 음악이 치료를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꼭 그럴까요? 대체로는 화음이 잘 어울리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훈풍 불듯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바바바방 뭐 이런 게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 보면 맨델스존의 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때는 말이죠, 그 락 음악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몸에 방해가 된다고 했었어요. 아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맞출 수만 있으면 그 중에서도 요거는 산울림 쪽이 난가? 약간 약한 거? 이거 아니 미친 듯이 하는 헤비메탈 쪽 이쪽으로 갖다 들려줘야 되나? 이게 취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병 종류에 따라서 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 사람이 정서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음악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무난한 멜로디, 어떤 태풍이 치는 것 같은 이런 거. 예전에 왜 그 구름이 썬데이인가?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핸드폰 배경음악으로 까는 사람이 있어. 너무 그 사람 틀림없이 행복하지 않고. 왜 그 많은 음악 중에 그런 걸 전 그 노래 한번 들었는데 그거 듣는데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즐거운 것만 오고 살아도 살았는데 이 제목부터가 블루미 썬데이면 이게 난 참 썬데이는 즐거운 날인데 그 블루미 붙여가지고 아주 우물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굉장히 많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자기는 안 틀어놓고 남이 틀을 때 전화할 때 듣게. 그 자기는 싫은 거야. 이거 뭐야 이게, 그죠?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근데 이런 것처럼 음악을 잘 선택을 하면 괜찮죠. 보통
슬플 때 즐거운 음악을 들어주는 걸 좋아한대요? 슬플 때 슬픈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참 이상하죠. 슬플 때 슬픈 음악이 치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서는 거기에다 같이 건드려주는 게 같은 거 같이 울어주고 이게 정서적인 치유인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의 치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시작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래 맞아 놓치다가 그러나 이런 세계가 있지 않냐고 다른 걸 보여주고 그쪽으로 가게 해줘야 돼. 그거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뮤직 세라피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치유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흔들리는 걸 고치 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한테 야 참나라 이런 거 깨달음 이런 거다 이게 될까요? 아니 죽고 싶은 건 벗어나야지. 하자 슬프고 펑펑 울게 끝나야지 그죠? 그래서 뮤직 세라피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발공이나 이런 수련할 때 음악을 안 트는 이유는 음악에다 초점을 맞추는 한은 그 작곡가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 안 틀어요. 가능한 표정을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하라는 건 그 생각이 자기한테 표현이 되게끔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정서는 건드렸는데 어쩌게 지향점이어서 우리는 지향하는 생각이 자기의 배경음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 수련을 결국 가져야 되죠. 그렇게 가기 시작해 깨달음에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 뭐 어디로 가죠. 그런데 음악에다 제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너무 맞춰버리면 일단은 편한데 그 다음에 못 나가요. 그래서 수련은 일단 누가 질곡에 빠져있으면 건전한 내야 되니까 그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래요. 음악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럼 치료를 하는 음악을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음악에다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명예 이런 거 다 돼요. 그것도. 그리고 뭘 살리고 싶다 그러면 그쪽 음악을 선택을 해야죠. 만약에 두 개를 다 하고 싶다? 치유도 되면서 은근히 여러 음악을 떠올려볼까? 그럼 감정적인 베이스가 좀 깔릴 수도 있겠죠. 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울리는 음악인데 저 사람이 싫어서 저걸 빨리 보내야 되나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장성공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모차르트 정적이 누구였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하인을 시켜갖고 이걸 받아내죠. 악보를 보고 절망을 하죠. 고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이걸 놓고 보고 고치고 자꾸 몇 번 수정을 하는데 이건 고칠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절망이죠. 근데 당대 최고의 실력자에 가까우니까 모차르트의 그거 보고 절망할 줄 알아. 다른 사람은 뭐지? 얘? 고치지도 않나? 이러고 그냥 끝날 건데 보통 사람은 워낙 실력이 뛰어난데 얘 뭐야? 그러니까 모차르트 작곡곡 중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잘 때 잉크하고 깃털 옛날 달린 필이지 그걸 머리맡에 놓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꿈에다 깨 떼어나면 그대로 갖다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주어지는 거야 아마. 근데 창작은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뭐 찾을 때 여러분이 공부한 거 뭐예요? 얘가 맡기고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이. 진짜 창의적인 건 어느 날 벼락처럼 쳐들어온다고, 이게. 과학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열린 사람은, 그게 익숙한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은 언제나 올까? 해본 사람은 언젠가 와. 어떤 올까? 과연? 근데 어떤 언젠가 오긴 와. 다르죠?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달라요. 그래갖고 스타일을 아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모차르트 제거 작전에 돌아가기 시작할 때 모차르트한테 이 영화나 진짜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 본 거라 장성곡을 주문하죠. 노래 작곡하는 과정이 여러분 수명 찾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장성곡을 떠올리려면 장성곡을 작곡을 하면 장성곡을 떠올려야 돼요. 모차르트는 그때서부터 죽음의 나날을 지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죽잖아요. 영화에서는.
실제는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근데 저는 그거 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해. 또 어떻게 이걸 안 잊어버리고 있는지 몰라. 기억력 나쁜데. 근데 그게 인상 깊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죽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우리가 창작이 하는 과정. 근데 모차르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악에서 깨달았는데 전체를 깨달았으면 음악에서만 놓고 자기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치료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치료하는데 상대방하고 내가 완전히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픈 게 나한테 전이 돼. 작곡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는 참나인 상태에서 또는 약사래처럼 단단한 상태에서 그 사람 치료만 떠올려서 대상하고 나를 구별시켜야 될 거고, 수련은 대상과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만 대상이고 주체고 구별이 안 되는 거지만 치료 같은 건 아니에요. 이미 아픈 사람은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아픈 거가 나의 치유 기운이 섞이지 않고 가서 치료하는 걸 구별을 의식으로 해야 돼요. 달라요. 안 그러면 그냥 자기한테 와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죠? 생각으로 그거 하는 거나 치유하려고 작곡하는 과정이나 지금 작곡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뮤직 세라피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골라요. 그래서 하나 한번 해볼까요?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참. 아니요. 노래 제목이 별 생각이 나는 게 없네.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운명, 무한명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는 사계, 비발디 사계. 그 다음에는 부활의 김태훈 사건 소녀시대. 소녀시대 알아? 소녀시대. 난 아직 어리다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 이승철이 부른 거. 소녀시대라는 애들도 노래를 불렀고. 알긴 아는 거죠? 네. 몰라도 되긴 해요, 사실. 별로 생각은 없어. 그리고 뭐 애국 같은 거 하나 넣어볼까? 네. 뭐 하나쯤 노래 제목 하나만 불러주세요. 아리랑 좋습니다. 자, 누구를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걸 여기서 고른다면 어떻게 고르면 하겠어요? 뭐 나왔어? 자존이답게. 원래 좋아했니? 못 들어봤니? 오늘 공부하느라고 멀리가 있어서 그러네. 어떻게 저놈이가 싸나이가 김태훈 저거 리바이벌을 소녀시대 애들도 했어. 그렇구나. 굉장히 희한한 질문이네. 뭐 나오셨어요? 사계. 뭐 나오셨어요? 뭐 나오셨어요? 소녀시대. 유진이가 뭐 나오셨어요?
간단히 저기서 틀어놓으면 그냥 들리든 말든 해도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치료인지 뭔지 모르는데 쉬울 수 있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거 들어봐. CD 하나 건너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 CD를 산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서 쉽게 보낼 수 있고, 요즘에 다운받아도 그거 하나 처리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도 꽤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학 끝났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데, 근데 한약은 아직, 한약은 좀 복잡하지. 좀 꽤 좋아졌는데, 꽤 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면 웬만한 걸 할 수 있는데. 자, 작곡법 한번 해볼게요, 작곡법. 치료음악 작곡을, 이게 이제, 하는 거는 이래요. 치료음악을 작곡을 누구를 치료해야 되냐를 떠올리는겨. 요거는 제가 설명만 하고 다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작곡을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놓고요. 이게 해당하는 거. 오선지를 그리고, 오선지를 그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행진곡을 하는데, 치유의 행진곡이나 아니면 그 국가의 치유를 위한 행진곡, 또는 남북한의 화해를 음악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올림픽에 작곡을 해야 되겠다 떠올리면 주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장성곡 떠올려 장성곡 머릿속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모차르트처럼 음악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걸 그려낼 재주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비슷한데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해서 만약에 했더니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뭐 이런 식으로 박자가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선택을 먼저 어떤 자기 주제를 무슨 행진곡이다? 그럼 행진곡을 하나 떠올리고 그거를 골랐더니 4분의 4박자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먼저 여기 이제 몇 개 더 있겠죠. 점 찍힌 것도 있고 점 찍힌 것도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뭘 선택을 할 건가를 하나 먼저 골라요. 이런 거 고르는 것처럼. 얘를 골라서 만약에 얘가 나왔다. 얘가 나오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고르면 되죠. 만약에 여기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쉽게 찾아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번호 놓고 찾아도 되고 일일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찾아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쯤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그려서 하나 하고 그 다음 걸 했더니 만약에 이쯤이 나왔다 그래갖고 했더니 만약에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찾아서 했더니 또 이제 이런 게 나와서 이거 하나 그려대고 그 다음 높이를 했더니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그으면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죠. 4는 안 나? 4는 이렇게 해서 4박자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다 되겠죠. 이게 약짓기보다 쉬워 보여? 아니 괜찮잖아. 쉽잖아. 작곡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곡을 한번 해보는 사람이 어때? 작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폰이나 뭐 이런데 갤럭시 같은 데 그런 거 있죠. 음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고 탁 치면 음악 나올걸? 한번 누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요새 돈 벌기 이게 최고던데. 히트 한번 하면 대단히 벌던데 평생 수여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됐죠? 이론은 무지하게 쉽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찍히면 굉장히 멋진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질문 없죠? 작곡 끝났어요. 창작 음악 봐야 됩니다. 창작 지금
이 방식이 소크라테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그냥 한번 쫙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리를 풀어서 하나씩 찍어가는 거죠. 자, 이 경락치료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예전에 한의사 한 분이 이거를 듣고서 자기 친구분한테 듣고서 이걸 배우시겠다고 한 달을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서 여기 계셨던 분 한 분하고 그 집이 무슨 소송이 붙었어. 그 집안 식구하고 그분은 아닌데 한 달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꽤 유명한 한의사인데 그분이 이 치법 때문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 해주면, 요거는 손과, 맨 끝에 손과 발만 있는 그림 많이 나갔었죠? 그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 건데, 이건 대개의 경우, 이 손, 여기 아래만 쓰는 방법을 오행치법이라고 해요. 또는 오사법, 오행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의성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분 누구예요? 네? 국산 선생님. 아니, 그분들은 요즘에 유명한 그렇게 하지. 그 양반은 좀 무복하 때문에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 나아져, 지금. 역대 털어서 우리나라가.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허준, 일산,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어중빵한 사람 빼고. 그냥 지금도 좀 어중빵이고. 허준 선생, 동의보감, 누구 있어요? 사상체질 이재만 선생, 또 누구 있어요? 사암도인 황정학이라고, 사암도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오행침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수련자였는데, 이 사람이 스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그러는데, 뭐 삼영당인지 서산대사인지, 뭐 그쪽에 제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분 자체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이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든, 호가 사암이고, 이름이 아마 황정학인가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이 사암도인의 사암침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살을 하는데, 보통 침은 이게 수직으로 꽂잖아요. 네? 네. 보통 침은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꽂죠. 이 침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이런 식에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찌르면 이게 힘이 이렇게 내리는 힘과 이렇게 가는 힘이 두 가지로 분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벡터 같은 거를 써서 나눌 때 힘의 분산이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찌르려고 이렇게 찌르면 합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침을 이렇게 찌르면 이 두 가지 힘이 한 혈자리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찌르는 거는, 이 찌르는 힘도 사실은 혈자리까지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가 좀 있는데, 저한테는 철저하게 거의 철저하게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도형이나 또는 1, 2로 이렇게 쓰는 이런 도형에 흐르는 힘을 이용해서 흐르는 방향에다 쓰면 흐르는 방향의 반대로 가면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해주고 반대 방향 덜어내는 게 4 이렇게 하죠. 4 이 보사가 이런 거예요. 모자라면 채워주고 넘치면 덜어내고. 히포크라테스의 최고의 원리가 이거예요. 넘치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채워놓고. 이 히포크라테스의 최고 원리예요.
아니 모든 의학이나 분건법 이런 거죠. 살찌면 좀 빼고 모자라면 더 먹어서 채우고 이게 뭐 문제가 없어요. 경락의 흐름이 과하면 조금 빼주고 그런 모자라면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 갖고 약하다는 거죠. 찌르는 거 갖고는 한쪽 방향으로 놔주는데 오행보사는 5개의 경락이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크게는 12개죠. 이 12개를 오행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요 아랫배 거만 써서 그 혀를 거의 한 60혈 정도만 써요. 손 여기 아래만 해가지고 그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운데보다는 이 끝을 쓰는 이유는 흘러가는 쪽에서 더 끊거나 보내거나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중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사법을 쓰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걸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오행치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금호도인 근홍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기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김영옥 씨하고 이 사람하고 예전에 그 같이 어떤 모임에도 있었다고도 그러는데 서로 팽팽들을 하신 분들이죠. 워낙 독특들 하셔가지고. 그런데 김홍경 씨 책에 보면 오행에 관한 얘기 수도 없이 나오는데 어떤 자리에 어떻게 찔러나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써 있어. 그래갖고 김홍경 씨 제자들이 있는데 책에는 어떨 때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행이라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어렵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오행보사법에 가장 가까운데 정확하게는 오행보사는 아니에요. 근데 원리가 제가 이거 붙여놓은 걸 보고 그 한의사가 이거 오행치법이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오셨던 거예요. 그 내용은 오행치법이랑 무지하게 비슷한데 꼭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경혈치료법이 아니라 경락치료법이 있어요. 경락은 흘러가는 힘에다 보사를 하고 경혈 지난번에 저한테 보사다 이렇게 일리를 붙이거나 뭐 해갖고 빼거나 했던 거는 그 경혈 자체에서 나가거나 들어가게 한 보사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경락 자체에 힘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메리디안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메리디안 하면 이거 많이 듣는 얘기죠. 이거 뭐 위도 경도 따질 때 하는 그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경락 따지는 이게 경락이 똑같아요. 영어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디안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메리디안 회사도 있었지.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독일의, 누구지? 이 사람, 생각 다 잊어버리네. 독일의 그 노벨상에 노미네이트까지 됐는데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경락에 흐르는 전기 전도성 갖고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경락인지 모르고 측정했는데, 한의학이 경락하고 무지하게 비슷한 걸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메리디안이라는 회사에서도 만들고, 메리디안 기계라고, 그래서 메리디안이라고 상표가 나왔었는데, 회사 이름이 메리디안이고, 그게 그 박사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르는데? 잊어버렸네. 일단, EAV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계가 있어요. EAV 대문자. 소문자인지 잘 모르겠다. EAV라고 얘기하면은 이 의학계에서는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일렉트릭, 후평초 뭐 이런 건 안다. EAV 하면 알아야 되는데. 또 뭐지? 이 정도 하면 나와야 되는데. 갔네. 자,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경락에 흐르는 전기 전도성에서 모자라는 거를 좀 더 찔러주거나 빼고 만든 기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의원에서 우리나라 한의원이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치료기를 잘 못 쓰고 있어요, 지금 한의사들. 한의원 다녔어도 아마 이거 처음 듣는 분도 있을걸요?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 보급된 게 10몇 년 전이에요, 이게. 정신학계 초창기에 거기 직원이 상문지 뭐 하는 사람이 여기 보급차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이 기계가
유럽, 이게 대체 의료 기계 중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기계예요. 그래도 전기로 전도성을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이학 수많은 기기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이 서양 의사들한테도 인정받는 기계에 속해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우리나라에 그거 있을 때 러시아 과학자에서 메르디안 회사는 그쪽에서 기술을 받았는데, 갔을 때 러시아 여자 의사들이 와가지고 과학자를 도와줬었어요. 가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하는 거 듣느라고. 이 기계가 무지하게 재밌어서 했는데, 그거에 흘러가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의 전도성에 어떤 경락에 의해서 폐경락이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40에서 60을 가고요. 40 이렇게 써야 되겠나? 음. 0쯤 되면 거의 죽은 사람에 속하니까 다 망가졌던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여기가. 이거보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하고? 이 동양 개념을 허하다. 그 경락이 허하다. 60이 넘으면 실하다. 그러니까 허하다, 실하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실하다는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실하다는 과하다, 허하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해줘야 돼요. 여기는 허하니까 힘이 치고 해야 되는데 약하죠? 그러니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폐경락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폐경락에 가는 방향으로 폐경락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찔러줘야지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폐경락이 한 90에 가까워, 그럼 위에 일로 가. 그럼 반대로 찔러줘야 힘을 좀 빼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리 쉽죠? 아니, 원리 쉬운 거예요. 이런 거지 뭐. 이게 가는데 저쪽에 물이, 저쪽 막혀는 모이살 같은 쪽에서 바가지 하면 물로 같이 부어주는 거고, 이쪽에서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막아주느라고 물 한 방울 이쪽으로 거꾸로 반대로 쳐주면 얘가 잠깐 주춤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빨리 가서 덜어내든가. 이런 거예요. 보사는 그래. 가는 방향이 모자라면 힘을 더 해주고, 힘이 모자라면 한 방 더 쳐주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빼거나. 이런 경우죠.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찾는 건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 설명이고, 찾는 건 이렇게 안 찾아요. 이거는 해석을 하려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무리 절전이고 최고고 비전이고 해도 이걸 찾아가는 건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론으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가 찾느냐? 다 아는 사람이 찾을 때는 경락 이름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경락을 왜 써드리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있는 분도 있을걸요, 이거? 이 시험 12경락 처음 보신 분도 있잖아요? 처음 보죠? 그럼요. 그러니까, 난 이거 몰라서 어떡하지? 걱정할 수가 없는 게, 간경락은 이래요.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락 중에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를 고르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죠? 간경락이 약해져서, 간경락, 물론 그렇게 얘기해주는 한의사는 없지만, 내가 어디가 어때요? 간경락이. 근데 이게 여기서 12개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경락 찾으면 되죠? 뭐지? 쉬워. 이것만 있으면, 어디가 제일 허한가, 어디가 제일 실한가, 이런 다 나오죠? 된 거죠? 갑자기 한의사처럼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여기서 안 해. 왜 안 하냐면, 간경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간경락에다 해야 되죠. 그쵸? 네? 대답 잘하세요. 자, 간경락이 문제가 있어. 그럼 간경락을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체는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인체는 말이죠. 아니, 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걸요?
간이 나쁘다고 간 꼭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폐를 고쳐서 그게 간을 고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걸? 이게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간이 나빠. 근데 간을 바로 치료를 했더니 그게 순서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진맥을 하든 뭘 찾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뭘 물어봐요?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저도 병원 다 동원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노상자기 하고 있는 거.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아픈 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어디를 치료해야 됩니까를 물어야지. 그죠? 정말 이해됩니까? 이 경락 중에 나는 어디를 치료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야? 암이야. 근데 간암이야. 근데 간 경락을 치료하러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했더니 무슨 이름도 모르겠는데 삼초 경락을 치료하러 나왔네? 이러면 삼초 경락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삼초 경락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여러 번 나눠드린데 써 있죠. 그리고 요거 경락 나오는 이름 때문에 요거만 설명하고 바로 실습할게요. 그 12경락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12경락 이 12이잖아요. 이게 음과 양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삼양, 삼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상은 말이죠. 음 2개, 양 2개가 태소 음양이라고 해요. 태소, 크고 작고 음과 양 나눠지니까 합치면 4개가 나눠지게 돼 있죠. 이 경우는 삼양, 삼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양, 삼음은 3가지 양이고 3가지가 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양이고 3가지가 음이니까 어떻게 되죠? 삼양, 삼이 6개 나온 거죠. 이게 삼양은 태양, 여기도 태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도. 그러니까 태양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소양도 있겠죠? 그죠? 소양도 있고 여기 양명이라고도 써져요. 이게 양명경, 소양경. 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름 아는 거 우선? 태음. 소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체질을 혼동을 해. 단어가 똑같다고 태양인, 태양병, 태양자가 들어가는 게 한의학에서 3가지 나와요. 태양인, 태양병, 태양경락. 그래갖고 요건 다 경락이에요. 경락, 경. 이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태양인, 태양병, 태양경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태양을 쓰지만. 이래서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자, 여기가 태음경인데 하나는 뭐냐? 걸음. 다 경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데 왜 12개일까요 이게? 왜? 또 간단해. 보상. 아, 보상. 아니, 이건 보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게 그래. 근데 하나는 손에서부터 움직여, 하나는 발에서부터 움직여서 수태양, 족태양 이러고 나눠져요. 이거 보시면 써있죠, 뒤에. 여기 보시면 소음, 태양 이렇게 해서 방광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수태양, 손에서부터 있는 건 수태양이고 걸음이 손부터 시작하면 수걸음이고 발에 써 있는 건 족걸음이고 그래요. 이게 간경 걸음 써 있죠. 이건 다리에서부터 지나가는 이런 건 족걸음. 그래갖고 이 그림하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손과 발, 수족 2가지로 나누면 이 삼양삼음에서 6개가 나왔다가 각 태양경, 양경, 소양경 이것이 다 2개씩 나눠져요. 그래서 12, 12 경락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경락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인체의 가장 기본 경락이 삼양삼음에서 시작이 된다. 자, 이름을 아시겠죠? 이거 아시면 이제 이름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실제로 찾는 건 어떻게 찾느냐? 이게 아니고.
이거를 딱 맞나? 조금 남네. 자, 이거 2장씩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래는 이런 보살을 하게 한 때가 내가 치료한 때가 몇 군데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 발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쉬우라고. 어떤 때는 정말 이런 데가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손, 발 중에 내가 치료를 해야 돼. 그런데 보통은 한 2개 되는데 어떤 사람은 3개일 때도 있고 하나로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가끔 해드리는 일주일에 2번 해드리는데 이상하게도 보면 내가 몇 년을 하는 동안에 지금 3번째 바뀌었는데 한 번 바뀌는 게 어떤 한 1년, 2년씩 가요. 근데 거의 우리 어머니는 2개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테스트도 복잡하면 안 되니까 2개씩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침 치료 도구를 이 치료 도구라고 이 치료 도구에 있을 때는 2장씩 드릴 거니까 내가 붙일 때가 어딘가를 선택을 하는데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손이냐 발이냐 지금 쓰셔야겠죠? 일단 손이냐 발이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발 똑같아요, 그죠? 이거 다음은 뭐 해야 되지? 왼손이 나왔으면 손 안쪽이냐 손 바깥쪽이냐 이렇게 하면 돼. 안팎을 하면 돼. 안팎 따로따로 쓰면 박이라고 써야지. 박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손바닥이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손가락이 흔하는데 어딘가 찾아보고 위치 찾아서 지난번 점 찾듯이 위치 찾으면 되죠. 정말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요런 거가 나왔다. 보살을 일일이 따지면 복잡하죠? 이 도면도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는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한 번씩만 물어보면 되죠. 그죠? 위치 찾은 뒤에. 정말 이해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한 5번만 하면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다시 하고. 2개를 붙일 거라고 질문해야 돼요. 보통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 개를 붙여야 되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모든 2개씩 들을 거기 때문에 2개를 붙이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건강 치료를 위한 자리를 찾습니다. 2장씩 들을 건데 아직은 붙이지 마시고 보관만 합니다. 시작하세요. 준비되신 분. 이것도 다른 전에 경우를 찾는 것보다 조금 복잡하지요. 그래도 비슷하게 지난번에 점 찾는 거랑
했어요. 그러면 둘다 손을 수도 있고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저기 받을 수도 있고 돈을 찾는 거죠? 네? 두 번을 두 개를 붙여서 내 몸에 이 경락 치료, 보사 치료에서 가장 여기 붙여야 할 것 한 건데 부담한 건데. 위에서 붙이시면 위치에다 그거 안 찾고 그냥 하실게요. 그거 찾으려면은 신장 경락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발전은 8시간 36분, 성격은 10시간 40분. 손발 딸딸했어? 좀 대단하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두 개를 그렇게 너무 전문적으로 하지 말고, 두 개 한꺼번에 몇 시간 뜰일인가 보면 얼마나 나왔어? 6시간. 네? 6시간. 6시간. 몇 시간? 3시간. 여덟 시간. 갑자기 점수가 또 확 달라지네. 이렇게 너무 오래 붙이면 제일 근접해요. 3시간 조금 많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이 아니라 지금 2시간 반 정도인데 사람 따라 달라요. 2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따로따로 물었을 때 2시간 나왔거든요. 이쪽은. 따로따로? 이거 몇 시간 이거. 따로따로 관리하셔도 좋은데 그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두 개 한꺼번에 뜨요. 두 개 한꺼번에 뜰 때를 질문하는 게 좋아요. 자네도 얼마나 왔어? 다시 했더니 6시간 30분. 많이 줄긴 했구나. 자네도 한 2시간? 2시간. 이게 2시간이 더 지나면 보사가 바뀌어요. 보사가 바뀌면 그때서부터 치료는 잘못되는 거야. 그죠? 지나쳐서 한 건데 이쪽으로 지나게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보통은 만약 시간을 여러분이 점검 안 했다. 2시간 안 넘기는 게 좋은데 2시간 반, мак시멈 3시간 정도까지 가면 이건 그렇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가면 더 갈수록 이게 기운이 완전히 지나치는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지금 9시쯤 여러분 붙이신 거니까 대략 한 11시쯤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네.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이 방송만 보고 뭔지 산지 아시나요? 그거는 이제 아까 그림을 보고 흘러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뭐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4. 근데 이론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맞춰서 보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외워서 보내야 되죠. 치료 방향에 맞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될 게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나쳐서 이게 더 세버려. 그럼 이제 거꾸로 탈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대개의 경우는 보통 그냥 2시간 이랬었는데 어떤 경우는 약간 1시간 반에 가까울 때도 있고 2시간 반 갈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한 2시간 이상 넘게 나오면 웬만하면 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매일 붙여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 하는 게 좋은가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붙여드리고 어머니 2시간 있다 떼세요. 이러고 가요. 자, 질문 없으세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한의사 어머니가 하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참 운이 없었던 게,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아실만한 분 중에 한 분 가족이랑 그분 가족이랑 둘은 안 놓치다 않아. 이분 가족과 아마 양쪽 다 그분들 동생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소송이 붙는 바람에 뭐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바람에 뭐 일가정도 못 마치고 그만둔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거 붙이면은 좀 어지러워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있지요? 어지러워요? 이쪽 가게. 어지러울수록. 그러니까 내가 어지러운데 가까이 나가면 어지러워하지. 지금 여러분이 계속 뭘 바꿔보면, 그러니까 아까 눈인데가 좀 이렇게 약간 자국이 많이 온다 그랬죠? 네. 눈이 따끔하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져서 나오는 건데, 그 증상들이 우리 보람 씨는 오늘 둔한 게 성공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말이죠. 이게 정말 엄청나게 몸에서 터져나가요.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딱 붙이는 순간에 이게 쫙 터져서 구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이 정도까지 터졌다가 한 여기서 몇 초 머무르다가 쫙 들어가요. 그래서 탁 한 게 그만큼 나왔다 터져나와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안에 진기가 거꾸로 몸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눈으로 보거나 체험하는 사람들이 딱 터지는 거 보고 이거 잘못한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관찰을 빨리 하면 거기에 얼마 안 걸려서 쫙 갔다 쫙 들어와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반대로 붙여. 근데 안 나오게. 아니면 모든 치료를 버텨 처음에 터져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이게 할 수 없어요. 치료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정도를 맡으니까 어떻게 하면서 해야 돼? 자기의 수면 상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는 것도 좀 터치고 자기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질문 없으세요? 자, 제가 다음 주는 뭐 갔다 오느라고 못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죠. 저희가 27일 날 마감을 하는데 뭐 어떻게 돼? 시간 어떻게 잡으시는데? 5시에 그때 모이기로 했죠? 아, 이미 정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신중한 시간 괜찮나? 그분이 얘기를 하셔. 그분 정한 거예요? 그럼 동기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날 공 마무리하고 수여식도 좀 하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거리 있으면 열심히 마음대로 오시고 그날도 마지막까지 저희 강의 있어요. 수련법이나 치료법을 선택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있어. 27일 5시에 수업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5시고 수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다음에 뭘 해도 밥을 먹어도 그래 맛있지. 그거 먹고 나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소화해야 될 거죠. 예, 5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숙제 꼭 하시고 약 잘 적으시고 끝나기 전에 통과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먼저 해요? 쉽지 않은데 약짓는 지금 점수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선생님 기대를 깨는 게 또 즐거움이 하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 있었던 거 굉장히 많이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라요. 마침 중간에 시간도 한번 비니까 연습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